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에 HLB 생명과학을 볼 건데요. 일단 파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파워를 분석하는 건 아니지만 같이 좀 봐야 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파워의 효과가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자, 지금 보시면 HLB와 생명과학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근데 지금 와서는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오늘도 제발 오늘 파워가 상한가 안착을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LB와 생명과학이 상승할 거다라는 생각을 과연 안 하셨을까요? 이전의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분명히 지금은 파워가 상승을 해야지 LB와 생명과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학과 LB 스스로에 대한 수급, 그러니까 상승하는 것으로는 어렵다. 그냥 말 그대로 파워가 가야지만이 생명과학과 LB가 갈 수 있다. 예, 이렇게 분명히 봐야 됩니다. 지금 파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말씀을 좀 드린데 어제 말씀드렸죠. 자, 일단은 자리를 이 중요한 첫 번째 자리 이탈을 했지만 전체적인 자리에서 지지를 받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 위치에 대한 흐름이 중요하고, 자, 오늘 이 위치 지지하고 돌파, 지지 돌파, 1차, 2차에 대한 지지 돌파를 해주면서 수급이 예,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이제 수급에 대해서 계속 수급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수급이 분산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데 이제 와서 조금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을 봤을 때 LB와 생명과학에 있어서는 중요한 모멘텀은 좀 없다. 예,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LB하고 이제 생명과학에 대한 그 중요한, 그쵸? 이 모멘텀을 갖고선 또는 뭐 호재 뭐 같은 내용이죠. 뭐 기업에 대한 그런 것을 좀 기대하고 어떤 좋은 이슈 뭐 기사 내용 뉴스 뭐가 나오기를 이제 바라고 계시는 게 당연한 거죠.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목이든 그런 호재가 좀 나와야지만이 뭐 상승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미 또 좋은 내용들이 나와도 상승이 잠깐 나왔다가 눌리고 뭐 이런 계속 반복적인 흐름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파워의 거래량, 파워에 상승하는 집중이 되는, 그러니까 큰 손들은 이미 LB와 생명과학에 대한 것보다는 파워에 대한 종목에서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그냥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생명과학과 LB는 파워의 흐름을 보고 단타로 생명과학과 LB를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래서 지금 수급에 대해서 이제 강조한 것이 이런 모습 때문에 그래요. 예전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수급 분산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이래, 그러니까 이 수급 단순히 이 차트 올라간다 내려간다 지지한다 돌파한다, 네, 이걸 별로 신경 안 쓰시잖아요. 그런데 매수를 하고자 하는 것과 매도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주식의 흐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LB하고 이제 생명과학에 대한 흐름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B를 볼게요. 자, HLB를 보시면 일단 오늘 흐름은 역시 이제 저항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자, 전체적인 저항 그리고 음봉에 대한 저항, 이 음봉은 앞에 있었던 저항, 이건 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락을 하면서 저항이 생기는 전체적인 저항과 앞에 음봉에 대한 저항,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파워가 같잖아요. 파워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다 빠졌어요. 그리고 올라간 것도 별로 없어요.
이 내용이 뭐다? 이게 수급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는 자 이전에는 따라가는 모습이 있어요. 따라가는 모습이 있는데 지금은 뭐다? 못 따라가요. 이게 바로 수급 때문에 그래요. 수급. 음,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전에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지만 파워가 올라갈 때 올라가고 빠질 때 빠지고 그런데 자 올라갈 때와 빠질 때에 대한 모양을 잘 보시면 상승과 하락, 양봉과 음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양봉과 음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승하고 하락하는 그 모습, 상승폭, 하락폭, 그 다음 모습 약해요. 파워에 비해서 월등 약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큰 자금들이 들어오지 않는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다? 그냥 개인들끼리 단타를 치는 거예요. HLB 파워. 그러니까 HLB라는 그룹의 파워가 움직이니까 LB를 보는 것이고 생명과학을 보는 것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그걸 떠나서 단독으로 이 HLB에 대한 뭐 생명과학도 다 보시겠지만 캔들에 대한 1차적으로 만들어 놓은 양봉이 저항이 생기고 이 또한 저항. 그러니까 저항이 저항을 만들고 저항이 저항을 만들고 또 저항이 생기고 안 좋은 것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수급이 붙지 않고 수급이라는 건 그냥 매수예요. 매수가 붙지 않고 빠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래요. 오늘 그냥 HLB가 올라가면 아마 같이 올라가서 양봉을 만들어주겠지 이 기대감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뭐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그렇지만 말씀드리는 거 반복해서 그렇지만 다르죠. 예, 이게 바로 이제 수급의 흩어짐인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은 자, HLB 입장에서 보면은 생명과학에서 봐도 좀 그렇다라고 보실 거예요. 좀 그렇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그냥 HLB 파워를 신경 쓰지 마시고 LB하고 생명과학에 대한 그냥 개별적인 움직임을 분석을 하는 게 좋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 위치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았, 그러니까 확실하게 반등과 안착이 나오지 못했다. 그러니까 파워의 힘 때문에 올라왔다. 그런데 자리를 지켜주고 올라가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자리를 못 지켰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HM의 파워를 떠나서 파워의 효과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수급.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제는 개인들도 단타를 어떻게 일루 가서 치는 게 아니라 파워 쪽에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력들도 그런 걸 모를까요? 예, 세력이 이걸 모르면 작업을 못 합니다. 당연히 알겠죠. 그런 세력들은 어떻게 그쵸? 파워에서도 정리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단독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죠? 그래, 빠질 거 그냥 시원하게 빠지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밑에서 매수를 한다든지 매집을 한다든지 같은 내용이지만 뭐 좋게 그러니까 더 강하게 말씀드려보면 그래 밑에서 그냥 매수하자 대기하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제 중요한 게 뭐다? 그렇죠. 밑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파워가 올라가서 또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일단 그걸 떠나서 이제는 HLB하고 생명과학이 이제 밑에서 매집이 들어가서 과연 올라가느냐 이제 이걸 보셔야 돼요. 파워에 대한 뭐 자존심이 좀 그러긴 상할 수도 있지만 파워를 의지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단독으로 이제 과연 올라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제 뭐 수급이니 차트니 기술적이니 그걸 떠나서 과연 지금은 HLB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무언가가 있겠느냐. 자 그런데 이 주식이라는 게요, 어떤 기사, 그러니까 호재가 없어도 올라가는 건 올라가요. 꼭 호재가 있어야지만이 간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말씀 하실 겁니다.
지금 여기에 어떤 중요한 내용이 필요해. 안 나왔습니까? HLB가 좋은 내용이 한 번도 안 나왔나요? 단 한 번도? 나와요. 나왔는데 어떻게 갑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너무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현재 위치의 흐름과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나올지를 분석 또는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거기에 있어서 정말로 매집이 됐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서 높게 올리는 것은 부담되니까 낮은 자리에서 어떻게 개인들 다 나갔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쉽게 나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근데 지금 밑에서 매집을 해서 나중이라도 올리겠다. 뭐 이런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력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우신 건 알지만 현재 위치에 대한 흐름을 잘 눈여겨 보시고 어떻게 이제 갈 건가라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 또는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 했을 때 나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면 항상 후회합니다. 주식은 판단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바로바로 하는 게 중요하지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판단이 틀리든 맞든 하셔야 된다. 대응과 판단은 하셔야 된다. 지금 보면 매도할 걸, 매도할 걸, 매도할 걸, 매도할 걸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상승을 할 때 분명히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 한 번 올라왔기 때문에 또 빠지겠지라는 생각과 아니다 한 번 왔으면 또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것을 미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걸 왜 미리 생각을 해야 되냐면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대응을 미리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런 것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그러니까 상승을 할 때나 하락을 할 때 이것을 미리 결정을 하지 않으면요 대응을 못 해요. 그러니까 미리 보시라는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올라왔다. 나중에 크게 상승한다라는 그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흘러왔고 그동안에 주가가 이렇게 왔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좋은 내용이 뭐 시간에 나왔어요. 그러면 갭상승을 하죠. 갭상승을 해서 이 위치에 왔다. 그러면 이 위치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든지 지켜보고 대응을 하겠다. 그럼 또 늦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주가가 있으니까 올라오면 이렇게 좀 대응을 하고 현금화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내 생각을 좀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좀 밑으로 빠졌을 때 여기에서 지금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까지 빠졌지 그럼 이 밑에까지 빠진 이 최저점 여기에서 내가 좀 매수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올라갈 때 좀 지켜보고 올라갔다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올라갔다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밑에 내려오게 되면 나는 추가 매수해야 되겠다. 그러면 올라갈 때 급하게 매수하는 게 아니라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된다. 너무 급하게 판단하실 필요 없다. 이미 늦었어요. 어떤 판단과 어떤 대응을 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여유 있게 이미 지금 이 상황이고 이런 지금 위치에 와 있는 상황에서는 더 급하면 급할수록 더 여유 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주식이 이 힘든 게 뭐냐면 바로 상승과 하락이 나오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우리가 꾸준히 기다릴 수 있어요. 왜 기다릴 수 있죠? 부동산은 망할 일이 없어. 뭐 이런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보이지가 않아요. 진짜 부동산에 전화해서 올랐나요? 떨어졌나요? 맨날 체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보이잖아. 너무 쉽게 확인하고 보이기 때문에 너무 급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게 하시지 말아라. 좀 올라가더라도 좀 여유 있게, 빠지더라도 여유 있게. 그래서
내가 이 자리 아니면 매수 안 할 거야.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매수, 또 빠지니까 비중만 늘어난다. 그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금은 이 밑에 확실하게 지금 저항이 자꾸 생긴 상황에서 빠지잖아요. 지금 내일 지금 시간에 약간 올라왔죠. 내일도 시장이 좋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예,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올라가더라도 좀 기다려보자. 예, 이렇게 좀 대응을 해주시고 좀 미리 전략을 세우시는 거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HLB 파워에 대한 것, 예, 그거는 좀 이제는 잊어주세요. 올라가던 내려가던, 예, 그거는 파워는 파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HLB 파워는 단독적으로 움직일 거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대충 알고 있었어요. 그쵸? 예, 대충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은 이제 개별적으로 LB와 생명과학에 대해서 따로 보시는 것이 좋다. 자, 생명과학 잠깐 볼게요. 지금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죠. 그쵸? 지금 저항에 대한 부분. 파워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저항인 것 똑같죠. 예, 저항인 것이 확인이 됐다. 근데 저항이 없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면 파워의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예, 분명히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까지 어디까지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주식이라는 것이 이럴 거예요. 악재가 있으면 떨어지고 호재가 있으면 올라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보는 입장, 제 입장에서는 확실히 저항에서는 좀 쉽지가 않다. 어떤 종목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테마도 저도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테마 같은 테마인데 가는 게 있고 못 가는 게 있어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에서는 올라가고 수급이 붙는데 좋지 않은 자리에서는 못 간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누군가는 기술적으로 보면서 매매한 사람이 있어서 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까지 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셔서 이제 좀 대응을 못 하신다든지 예,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내가 못한다, 내가 안 하는 거다라고 하더라도 남들이 하면 예, 거기에 있어서 맞춰서 좀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대응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투수가 타자를 이기려면 타자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고 나도 타자를 하지 않습니까? 투수들도 타자선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 기업에 대해서만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 기업도 외인도 보시면 프로그램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매매가 이제 다 기술적인 차트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씩 알아가 주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생명과학은 만약에 밀리면 뭐 그렇게 많이 밀릴 자리로 이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LB는 이 위치까지 이게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생명과학은 뭐 여기까지 볼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명과학은 현재 위치에 대한 부분 지켜주는 거 이게 중요하고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 맨 밑에가 아니라 조금 밑에 이렇게 그냥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